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그동안 뭐 주의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뭐 휴전선 따라 발병되고 있다. 그리고 파리 모기까지도 조사를 하겠다. 북에서 넘어온 것 같으니까 뭐 멧돼지는 북에서만 사는 거냐? 얘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파리랑 모기까지도 조사해 보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충남 지역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느냐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다들 이제 삼겹살도 잘 안 드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삼겹살 가격이 뭐 급락을 했다라고 하고 하는데, 자, 이 종목들을 그냥 쭉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각각 대처 방법을 보면 되겠죠. 저희가 마니커를 먼저 들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들고 있던 종목이니까 기존의 대응 방법을 말씀드렸죠. 바닥권에 있다가 맥을 못 추고 있다가 이게 여름 관련주로 들어가도 만약에 이번 여름에 시세가 좋지 않을 경우 못 빠져나오면은 요건 추가적으로 뭐 가을이든 겨울이든 북한까지 왔으니까 뭐 한국의 돼지열병 관련 쪽으로 해서 혹시나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북한에서 올 수도 있고 꼭 북한이 아니라 이제 뭐 관광객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올 수 있으니까 지금 파리모기까지 조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파리모기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루트로 우리나라에 뭐 가을이든 해서 뭐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뭐 여름 끝날 때쯤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뭐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선 주가가 급등 나와서 좋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마니커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을 때 상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나올 때 뭐 1,400원 위쪽에서는 이제 분할로 이제 좀 정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부터 계속 정리하셨으면은 아주 좋은 그림이 됐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였죠. 돼지열병 관련주는 이제 뭐 그 휴전선 지역 쪽에서 나오는 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음, 확산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적으로 충남 이남 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게 문제인 거다. 그래서 휴전선 쪽에서 방역이 되느냐, 휴전선 쪽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계속 추정으로 나온 게 북한에서 이제 태풍 때문에 멧돼지가 떠내려오면서 여기서 이제 퍼진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제일 먼저 나왔고, 이게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네, 추가적으로 뭐 다른 요인까지 확인하느냐고 이제 뭐 파리모기까지 조사한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뭐 추가적인 확산까지는 나오지 않으면서 마니커는 결국 이 1150원 구간에서 한번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 요 아래로 내려왔을 때 절반만 먼저 매도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온 다음에 매도를 했는데 요 아래로 내려와서 1150원 첫 번째 두들기는 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150원 구간에서는 이 종목은 150원 단위로 1000원, 1150원, 1300원, 1450원, 1600원 이렇게 150원 단위로 간단한 저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1150원은 원래 매수 자리다. 원래는 매수 자리지, 원칙적으로는 매수 자리지만 매도하는 과정이고, 만약에 확산되지 않으면은 이번에 한 번 더 올라갈 경우에 매도 구간이 돼야 된다.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만큼 올라갔으니 다행이지 기존 고점만큼도 안 올라가고 밀렸으면은 매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재매수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1,400원대에서 매도를 하고 1,425원이었나요? 이 정도의 매도를 한번 하고 1,150원에서 차트상으로는 맞지만 매수는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정도는 결국은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이렇게 밀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충남 쪽으로 확산이 되면은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그게 아니라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반등 시에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도 돼지열병 관련주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니커 같은 경우도 1150원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죠. 지켜야 될 자리를 못 지키면은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니커 오픈했으니까 관련주들 6개 관련주들 먼저 볼게요. 마니커는 결국 이렇게 됐고 플러스 알파로 대주주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또 이 종목은 대주주도 못 믿는 중구나. 이 주가까지 올라갈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했구나. 차익 실현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죠. 마니컨 그 영향도 있습니다. 뭐 백강 소재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글백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뭐 밀린 게 있고 하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결국 얘도 이렇게 밀려 있죠. 얘도 밀려 있다. 그리고 이제 체리브로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체리브로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삼산을 만들고 이탈하면서 급락하면서 밀려 있는 거죠. 이 종목이 언제부터 뭐 5,000원을 가고 그랬다고 저기 있습니까? 이거는 올해 이렇게 테마성으로 짙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항상 말씀드린 테마로 올라간 종목들은 다시 제자리로 간다. 뭔가 테마로 올라가서 이게 산업화가 되면 괜찮아요. 근데 산업화되는 게 아니라 반짝이다 그러면은 다시 제자리로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계속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의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뭐 동우팜 테이블까지 보면은 비슷한데 그나마 동우팜 테이블이 좀 버티고는 있습니다. 4,200원 유지하면서 제발 한 방만 나와라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주가에 대한 느낌이. 그래서 동우팜 테이블 쪽에선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은데 4,600원 돌파하면은 이슈가 하나 터지면 여기 돌파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돌파하면은 4,600원 이탈할 때까지 보유,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그리고 이탈하면은 여기서는 다시 매도 구간이 되겠죠. 정고점을 뭐 돌파하는지 이런 부분은 그 후에 보시면 되고 일단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슈가 하나 터졌다 그럼 반등 시에 항상 이 관련주들은 다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 번에 매도하기 어려우면은 조금씩 분할로 매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개 관련주를 먼저 봤고 방역 백신 관련주들이 뭐 제일 많으니까 이쪽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먼저 뭐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급등을 했다가 한 차례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두 번째 급등 그리고 나서 쉬고 있죠. 쉬는 동향이고 그나마 이 구간은 좀 지켜주려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5,200원 구간 정도는 지켜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21선 꺾여내려고 있죠. 그래서 뭐 크게 확산되는 거 아니면은 반등이 나도 21선 맞고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때 5,200원 유지 못하면은 이거는 매도해야 된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파주 연천 멧돼지 검출 뭐 이런 얘기 나와도 반응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우진 BNG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 드디어 3,300원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위험 신호예요. 월요일날 회복 못하면 저라면 그냥 매도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체시스가 엄청나게 강했는데 체시스도 지금 요 21선이랑 같이 요 구간을 이탈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요 21선 올라오는 요 분홍색 선 있죠. 이거는 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결국 이탈을 해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런 종목도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슈가 터져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거고 이슈가 없으면은 그냥 쪼르륵 밀려 내려올 수 있다.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얘가 이만큼 올라갈 그럴 이슈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얘가 뭐 거의 대장처럼 올라갔잖아요. 마니커, 뭐 체시스, 뭐 신라 SG 대장처럼 올라갔잖아요. 근데 덜 밀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자리로 돌아오면 얘는 쪼르륵 이렇게 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반토막 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덜 밀린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위험하겠죠. 적어도 쭉 밀려도 3,000원 구간에서는 3,000원 이탈하기 전 요 양봉 하단 구간에서는 한번 지지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여기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속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기대감으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속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느껴지시잖아요. 자, 그리고 백광소재. 이 종목도 대장주처럼 올라갔는데 대주주 매도 나오면서 쭉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뭐한 차례 정도 반등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이슈가 뭐 확산이 돼야죠. 근데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으니까 확산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빠르게 확산되지 않으면은 주가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린다? 반등 나와서 요만큼 올라온다고 쳐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들고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 정도 반등 먹으려고 지금 승부 보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돼지열병 관련주는 승부를 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글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뭐 최대주주 매도 이슈가 나왔죠. 매강 이슈, 매도 이슈가 나왔는데 위쪽에서 쭈루룩 밀려서 다 비슷하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횡보하는 모양. 얘도 21선 돌파 못하면은 말짱꽝. 21선 돌파하면은 그때 한 차례 더 반등이 나온다. 매도 구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얘는 뭐 급등이 나오긴 했어도 다른 종목처럼 막 2배, 3배 이렇게 가진 않았죠. 그래서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급등 후 급락, 급등 후 급락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4,600원에서 5,400원 사이에 있습니다. 4,600원에서 5,400원.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이니까 4,600원 이탈한다. 그럼 위험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6,400원 위에 올라탔다. 그러면 조금 더 보유해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00에서 5,400원까지는 자율등락 구간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율등락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을. 그래서 의미가 없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오르든 말든. 네. 그래서 5,000원 전후로 400원에서 4,600원, 5,400원 구간 이 사이에 있으면은 크게 의미가 없고 5,400원 넘어가거나 4,600원 이탈하거나 둘 중 하나가 나와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성미생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왔는데 오래 버티거나 하지 못했죠. 그리고 쪼르륵 다시 밀려서 제자리 부근까지도 와 있습니다. 이 부근을 뺀다고 쳐보세요. 이 급등 나온 걸 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예, 여기 가려보세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가리고 한번 보세요. 차트가 이렇게 돼 있다 보면은 그냥 8월에 저점 찍고 반등 조금 나온 그 정도죠. 거기다가 18,500원 이 약세 구간, 이 아래 있으면 약세 구간이에요. 18,500원은 약세 구간도 탈피 못한 그냥 약한 종목일 뿐이에요. 테마 때문에 잠깐 반짝한 거지. 결국 제자리로 온 거잖아요. 요거만 가리고 보시면 폰바닥 딱 가리고 보세요. 그러면 요런 모양 나오잖아요. 딱. 그쵸? 요거만 딱 가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직 약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어. 대한유 대한유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급등 한번 나왔다가 쉬고 있는데 봄에 나왔던 구간도 돌파를 못하고 고점을 이렇게 낮추고 있는 약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덜 올랐으니까 밀리는 것도 그냥 덜 밀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첼시스나 신라SG가 잘 버텼어요. 첼시스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 못하면은 저거는 주가가 흘러내릴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중앙 백신이랑 파로는 전통적으로 동물 백신 쪽으로 이슈 있을 때마다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으니 넘어갈게요. 다음 사료주 한번 가볼게요. 한일사료.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이 구간을 가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반등 이렇게 나오면서 있는 구간 정도죠. 아직 2,000원 위쪽도 2,050원 정도 되는 구간도 돌파를 못하고 빌빌거리는 모습이죠. 약한 거예요. 깔끔하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 구간을 급등했던 구간을 가리고 한번 보세요. 그럼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성사료. 자, 우성사료 보유하신 분들도 위쪽에 가리면은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제대로 못 올라가죠. 이건 3,650원도 돌파 못하고 약세 구간이다. 역시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사료.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윗구간에 이 구간은 빼고 보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요런 모양 비슷하게 나오겠지. 요 가운데 비어 있는 거를 그냥 상상력으로 그려봤습니다. 급등 나온 거 제외하면은 요렇게 이 종목이 정말 강했으면은 한 18,000원 구간에서 요렇게 횡보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중심이 되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주는 강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사료는 뭐 추후에 뭐 북한 관련 이슈로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은 힘이 없다. 18,000원도 한참 남았죠, 위쪽으로.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수산주 넘어갈 텐데 신라SG. 수산주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돼지열병 외에도 플러스 하나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원전 오염수 쪽 이슈가 있죠. 이것도 기존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전 오염수 같은 이슈가 하나 더 있는 이런 수산주 같은 경우가 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밀려도 덜 밀리거나 버텨도 오래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수산주들이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체시스랑 똑같죠. 하루 차이일 뿐 21선 이탈해서 지금 최근에 계속 음봉 중심으로 만들고 있죠. 되게 불안한 모양이죠, 이거. 잘못해서 이거 밑으로 쭉 추락하게 되면은 기존 주가는 뭐 5, 6천 원대까지니까 이 구간에서 현재 13,000원 구간에서도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3분의 1 토막까지도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안 돼야겠죠. 왜냐면은 신라SG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돼지열병 아니어도 원전 오염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더 잘 버티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빠른 반등이 나와서 21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상, 한 14,500원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이상 이 종목도 지금은 매도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매도하면 만약에 위쪽에서 잡으신 분들도 큰 손실 아닐 거고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야 뭐 당연히 큰 수익이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정리할 만하다. 손이 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고점에서 사서 손이 잘 안 나가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3분의 1씩 매도하세요. 3분의 1씩. 아니면은 과감하게 절반씩 두 번 매도하신 거나. 3분의 1도 안 나가면 더 나눠서 4분의 1, 5분의 1씩 좀 더 분할을 많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손절할 때 손 안 나가면은 그냥 분할로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손절 잘 하시는 분들은 손절은 그냥 깔끔하게 그냥 처리해버리면 되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조 오양 같은 경우도 관련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올라간 다음에 결국에는 이렇게 와 있습니다. 위에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고점을 계속 올리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21선 이탈해 있는 건 별로고요. 21선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9,000원 위쪽으로 올라가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존 고점 넘어가야 됩니다. 또 만원 구간에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두들기고 있으면은 만약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두들기고 못 넘어간다 그러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헤드앤숄더로 헤드앤숄더로 죄송합니다. 헤드앤숄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점 지우가 되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길 수 있다. 그러니까 만 원을 넘어가는지 여부는 중요하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올 경우에 일단은 21선은 올라타야겠죠. 그리고 CJ 시푸드 정도까지만 볼게요. 뭐 종목들 찾아내면 워낙 많은데 중심에 있는 종목들도 아니고 여러분들 관심 갖는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는 게 낫죠. 그래서 CJ 시푸드 같은 경우도 위에서 잘 버티다가 이탈하자마자 훅 한번 밀리죠. 만약에 이 구간까지도 밀린다. 라고 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때마다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위험한 종목이 체시스하고 신라SG인 것 같아요. 위쪽에서 제일 잘 버티던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21선을 이탈해가지고 요 밑에 하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음봉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이 아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매도하신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보유하신 분들이 일부 계실 겁니다. 주의해서 보시고요. 항상 언제든지 매도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는 반등이 나와도 크게 못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만큼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하시면 되고, 올라가다 힘이 약하다 싶으면은 분할로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탈한 종목들 약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미련 없이 손절하는 게 유리하다. 테마주는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잘못해서 물리잖아요. 테마라는 게 갑작스럽게 이슈가 하나 몰려와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낸 거잖아요. 이슈로 인해서. 그럼 이슈가 사그러들면 어떻게 돼요? 종목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예를 들면 그 모나미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불매운동 관료주 대장으로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2,000원대 있던 종목이 지금 거의 9,000원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4,500원 반토막 났죠. 지금 딱 반토막 났죠. 고점 대비해서. 이 상승분의 절반도 아니고 최고 가격에서 절반이 됐죠.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 더 뭐 내려올 자리는 있지만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4,500원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인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북한이랑 이슈가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오늘 유니클로 같은 경우도 뭐 이슈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연속적으로 이슈를 만들지 못하면 요것도 잘 보세요. 디테일하게 좀 보면은 이 윗꼬리까지 잘 보면은 여기서 산 하나 만들고 가운데 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밀려 내려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봉우리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어깨 이탈하면서 안 좋은 모습 보이는 거. 이 테마주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나마 대장주라서 제자리로 아직 안 돌아가고 혹시나 뭐 남은 거 하나 있을까. 북한이래. 일본이랑 우리가 해결된 게 없으니까 있을까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돼지열병 관련주들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보면 움직임 자체가 비슷하잖아요. 저게 좀 먼저 나와서 7월부터 해서 그런 거지. 이걸 옆으로 이렇게 늘려놓으면은 모나미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지금 테마주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혹은 횡보할 때는 횡보는 안 좋은 건 아니죠. 횡보는 그냥 쉬는 거니까. 횡보 구간이나 뭐 박스권이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테마주가 급등이 나올 때가 많아요. 테마주 쪽에 힘을 실어서 수익률을 보충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상승기이고 아직까지 뭐 엄청나게 날라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지수 그래도 꽤 힘내서 많이 올라왔죠. 보시면은 유관에서 1900을 이탈했던 지수가 지금 2100까지 두드릴 정도로 200포인트 두드릴 정도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잠깐 쉬고 있는 구간인데 잘해줬어요. 우리나라 증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도주가 등장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쪽에 자금이 다 쏠리고 있어요. 주도주가 등장하면은 제일 편안하게 수익을 내기 때문에 주도주 쪽에다가 많이 담아놓고 테마주 쪽은 이슈가 돼도 자금이 덜 들어갑니다. 테마 쪽으로 쏠릴 자금이 없으니까. 하락장이나 횡보장에는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다가 특정 섹터에다가 자금이 엄청 몰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마 열풍을 일으켜가지고 테마주 쪽에 상승률을 보충하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하다. 돼지열병 관련주도 마찬가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뭐 뜬금없이 제가 제 기준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매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주를 들고 있었고 매도했다라고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실천을 하잖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나서 더 올라가는 거 여기까지는 못 먹어도 적어도 1,400원대에서 매도를 했으면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매도 수익도 많이 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건 많이 있을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통 제 유튜브 보시니까 많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직접 실천을 하고 아는 것을 이행하느냐. 이런 지행합일설이 있잖아요.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참된 알미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도주랑 뭐 추세랑 요 관련된 부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일 강연회에서 뭐 간단히 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내일 아침까지 해서 잘 참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저병 대응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